과천도 잘 보시면은요, 일부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동의율이 한 75%가량 단기간 안에 거쳤습니다. 빠르게 좀 추진돼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역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님.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직장인으로 연봉이 4천 정도 되고요. 부부 합산 시 8천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은 그동안 약 1억, 양가 부모님 지원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약 2억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사연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주택 거래량은 줄고 반면 매도 물량은 많아지고 금리도 아직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일단 전세를 2년 살고 타이밍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주택을 지금 매매한다면 저희 자본과 직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저희가 선정한 지역은 3본과 평촌 정도 소형 아파트가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데 두 지역 중 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중장기 목표는 현재 부모님이 과천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저희도 이제 과천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빠르게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질문을 하신 내용이 총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요. 삼본과 평촌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제 3번째는 과천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3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택에 지금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2년 전세를 살고 2년 후에 매수하겠다. 뭐 타이밍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시장에 이제 돌아보면서 뭐 전화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보면은 중복된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 매물은 1개인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같은 물건지인데 막 18개씩 뭐 어떤 거 막 20 몇 개씩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하나의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중복해서 나온 매물입니다. 그게 사실 매도 물량이 다 잡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화를 해보면은 안 파는 매물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저 이 매물 있어요? 탈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 그 매물 이제 집주인이 안 판다라고 하는데요. 혹은 뭐 가격을 또 올렸는데요. 그 금액으로는 안 되는데요. 뭐 이런 허위 매물들도 사실 많고 안 파는 매물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냥 통계 데이터 상으로 이제 나오는 매도 물량이 많은 것과 실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은 좀 높죠. 계속 높은 상황에서 좀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 금리가 좀 내릴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다시 좀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보면 KB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전세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지금 한 번 더 살려고 좀 구독자분 생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 매매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전세로 계약을 해서 타이밍을 볼 수는 없죠. 어차피 2년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2년 후에 사겠다는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타이밍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쭉 보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단지의 매물에 원하는 금액대가 나왔을 때 금매로 사겠다라고 하는 게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건데, 전세 계약을 2년 해버리게 되면 2년 후에 사게 되겠죠. 2년 후에도 봤을 때 또 다시 또 2년, 그러니까 4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살면서 타이밍을 보려고 하면은요, 뭐 전세를 사는데 80% 전세자금 대출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묶이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 현금이 좀 있으니까 타이밍을 보면서 금매를 잡을 수는 있겠죠. 또는 이것과 이제 월세를 사는 게 어떤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지금 고려하시는 금액대, 뭐 연봉, 자산, 그리고 지역을 봤을 때요, 늦어도 한 23년, 지금 이제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신혼집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 안에는 좀 매수를 하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전 고점 대비 낙폭도 크고요, 가격이 사실 거의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점에 고점에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추천을 드리는 것이겠고요. 굳이 내가 좀 더 타이밍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 자본을 다 전세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80%를 받거나 월세 계약을 해서 여기 묶이는 자본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타이밍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이 3본을 가야 되는가? 평촌을 가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 질문자 분께서도 과천에 부모님이 사시고 해당 지역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을 알고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동일 금액대로 봤을 때는 평촌보다는 3본이 조금 더 큰 평형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역을 그래서 신혼집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보면은 과거 시장 데이터가 이 평촌을 항상 우선해서 보시는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평촌을 우선 하자. 왜냐하면 과거부터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시세가 올라줘야지 뒤따라서 3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얘를 사는 것보다 얘를 사는 게 더 맞았고요. 물론 이제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앞에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분당이 좀 먼저 움직여야 그 다음에 이제 평촌이 오르게 될 겁니다.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 뭐 재건축 호재 등도 있는데, 여튼 평촌이 먼저 재건축으로 속도를 내야 3본이 뒤따라 올 거다 보니까요, 평촌을 우선하시는 게 맞겠고, 단지를 보면 지금 전 고점 대비 낙폭이 크고요, 시세가 거의 반등을 아직 하지 않은 단지들이 평촌 내에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산 연봉이 8천, 현재 2억이 있으니까 뭐 한 4억에서 한 5억 내에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두 번째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장기로 과천 아파트를 가고 싶다. 그죠? 요게 이제 목표라고 하셨어요. 과천의 아파트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제가 쭉 봤을 때 이 1주택 포지션을 취해서는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현재 과천의 가장 좀 작은 아파트,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면은 한 12억대 정도 합니다. 레미안 슈로도 한 12억 정도 하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이 평촌보다는 거의 구축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정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한 채 전략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최소 2주택 전략을 취하셔야 될 거고, 2주택 전략을 개인 명의로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죠. 혼인합과 비과세 전략, 5년 내에 2주택이지만은 각각 1주택으로 이제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그 전략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급지를 이렇게 상향해 간다. 3번 평촌, 평촌에서 우리가 과천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급지를 많이 상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과 이제 소비가 있을 텐데, 소비를 뭐 과소비를 하진 않겠죠. 어차피 이 소득이 정해져 있고 버는 거에서 이제 쓰게 될 텐데, 이 소득을 조금 더 높여야지만 그 가능성,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급여 외에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린다, 나는 연봉이 지금 둘이 해서 이제 8천이고 뭐 자녀도 생기면 저축도 못하고 평촌에 아파트 하나 사면은 우린 대출 받아서 버겁다, 그래서 2주택 전략이 하기 어렵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현재 보면은 다 재건축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과천도 잘 보시면은요, 일부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개발로 추진 중인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잘 언급을 드리지는 않는데, 해당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동의율이 한 75%가량 단기간 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추진돼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역이 있고요. 어떤 구역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진 않겠고요. 해당 지역 내에 지금 빌라가 한 4억대 후반에서 한 6억
정도 이내 합니다. 뭐 지분에 따라 다르겠죠. 또 이런 빌라가 우리가 이제 뭐 전세를 끼고 한 2억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뭐 이런 투자를 해도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과천이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과천의 신축 아파트가 될 빌라를 이렇게 미리 사놓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우선해야 되는 거는 삼본인가 평촌인가 라고 봤을 때 평촌의 아파트를 좀 일환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굳이 나는 평촌 아파트가 싫고 뭐 나는 과천에 부모님 근처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빌라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과천에 있는 이런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도 우리가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조합 설립이 되고 하면은 사실상 시세가 현재 금액대에서 플러스로 1억에서 2억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자본으로 또 갈아타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과천의 재개발 예정지를 사서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 뭐 질문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가지고 2년 후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는 현재가 좀 시장을 보면 중복 매물이나 안 파는 매물 등 허위 매물들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통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스크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다 포함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팩트를 좀 아셔야 되겠고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로 좀 반영이 돼서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결국 매매가 영향을 주니 지금 시점에 2년 전세 계약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굳이 내가 전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세 대출을 활용하거나 월세를 해서 자기 자본을 좀 줄여가지고 타이밍을 23년 11월부터 24년 상반기 안에 좀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걸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년도가 돼서 급격하게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내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이미 시장에는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은 다 없어지겠죠?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을 테니까 시세는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즉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3번하고 평촌 중에서는 평촌을 우선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촌의 시장이 항상 과거부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이 특히 전고점 대비 낙폭이 크고 시세가 아직 거의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에 잡는 것도 아니라서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장기로 우리가 이제 과천의 아파트를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혼인합과 2주택 비과세 전략을 써야 될 거고 플러스 알파로 현재 소득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급여 외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공부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 과천을 내가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과천이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률이 상당히 좀 빨리 거치고 있고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답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